저는 두레생협에 소속된 에코생협 조합원이자 세 아이의 엄마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일을 하다가 불이 나게 이 장소로 왔는데요. 며칠 전부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구해서 얻도록 하게 생각과 바른 뜻이 있으면 별 기술이 없어도 연설은 저절로 되네. 과학적 데이터를 끌어오고 권위 있는 학계의 입을 빌리고 정치인의 권력을 등에 업는 방법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이들과 주민들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는 활동을 20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동네 골목과 인왕산 등산로를 돌며 길에 벌어진 담배꽁초, 테이크아웃 커피잔, 깨진 유리 등을 줍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 버리면서도 항상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애초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생산되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개인들의 노력은 제도의 허점이나 법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한 플로깅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에 대비해 우리가 줍는 쓰레기가 절대적으로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숲속에 고요히 피어있는 들꽃이 담배꽁초의 악취에 절여져 있는 모습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주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값지고 좋은 물건은 쓰레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는 무조건 더 이상 필요 없고 더럽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처치하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든지 폐기물 신고를 하든지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도 이런 쓰레기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득이 되고 팔아서 돈이 되고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 싫고 더럽고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종량제 봉투, 그중에서 종량제 봉투 값이 가장 저렴한 바다에다가 갖다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로 진짜 무슨 심각한 인간의 건강에 위해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계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바다에 사는 온갖 동식물 중 단 한 존재라도 이번 투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쓰레기가 단 한 존재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상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감당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부담도 지지 않으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원자력의 혜택은 있는 대로 다 누리면서 원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 그 뒷감당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자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국제정치의 원리가 슬프게도 오로지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배되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 해양 투기 결정을 내렸구나 라고 쳐봅시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입니다. 8월 31일자 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 정부가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여 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대체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일본의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 제기를 하는, 염려를 하는 국민들을 싸잡아서 괴담을 만들어낸다느니, 불안감을 조장한다느니 비난하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디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더 걱정되는 건 이번 오염수 방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 봐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되어간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올 해수면의 상승과 폭염, 폭우, 잦은 태풍, 해일, 산불 이런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지금껏 우리가 해변에 잔뜩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정말 염려됩니다. 일본이 지진 대비 강국이라고 자처하지만 자연의 움직임 앞에 그 원전이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탓만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현재 운영 중인 원전만 422기, 건설 중과 계획 중인 것까지 합하면 583기에 달합니다. 그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해안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한울, 월성, 세울, 고리, 한빛 원전들 한결같이 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벌써 12년 전 일이라는 것이 저는 무척 새삼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라는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12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은 조용히 시간의 지층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고 현지의 주민들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이 현재형이겠으나 적어도 일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음영이 이렇게나 짙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진절머리나게 반대하고 분통이 터져서 여기에 모인 우리라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어두움 앞에서 남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해온 소비와 성공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 아래에는 핵 오염수와 미세 플라스틱과 불에 탄 숲속 동물들의 사체가 뒤엉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보이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의 속마음을 충분히 내보였으니 이제는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가 만들어갈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운동은 깁니다. 힘내서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